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슬의 월봉입니다. 월봉상 특이점이 뭐가 있죠? 네, 정확히 전고점 도달하자마자 주가가 무려 66%나 급락했습니다. 사실 전고점이라는 게 돌파했을 때 신고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속스를 잘 모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 근처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꼭 속슬이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과거에도 실제로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을 체크를 해 볼게요. 전고점 도달했을 때 무려 한 달 만에 마이너스 47%의 하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전고점 근처에 도달했을 때 고점으로부터 무려 3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세가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전고점 근처에 도달하면 비중을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주봉을 보겠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서 24.85에서 28.4를 지지밴드로서 공개적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해당 구간 중간값에서부터 대략 플러스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이 구간을 지지밴드로 설정했냐면 바닥을 깊게 다져준 구간, 그곳을 뚫고 올라온 구간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혹시나 한번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쌓여있는 많은 복합적인 매물대가 충분히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영업이익률 피크아웃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요. 일봉으로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비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44일선을 따라서 매매하시는 겁니다. 144일선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뭐예요?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스를 매매할 때 144일선, 여기 짙은 초록 색깔 위에 있으면 강세고 아래에 있으면 약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래에 있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분할해서 인버스를 매수하고 위에 있을 때는 추세 추종 방식으로 혹은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을 때 분할해서 진입을 하곤 합니다. 자, 실제로 확인을 해볼까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44일선 정확하게 지지받고 무려 플러스 128% 상승, 144일선 이탈하고 돌파하지 못하자마자 무려 30% 하락, 그리고 또 다시 144일선 올라타서 167% 추세 상승했고, 여기서 깊은 하락이 한번 발생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47%, 하지만 다시 지지받고 나서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몇 퍼센트 올랐죠? 무려 플러스 110%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위에 있으면 강세, 아래에 있으면 약세. 그렇다면 조건은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144일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144일선 위에 있긴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수 심리가 과열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동평균선이랑 붙어있을 때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44일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을 때는 속슬 매수, 아래에 있을 때는 인버스로 해칭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최대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 현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에는 비중의 20%를 초과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 정도로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20%가 넘어가면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실제 20% 정도가 딱 이상적이므로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144일선에 닿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144일선까지 상승을 도모해 보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43.8달러에서 44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요약드리자면 43달러에서 44달러까지 상승 확률이 높다. 만약에 저점 매수를 했다면 40달러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내가 ETF를 살 건데 그 ETF 안에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etf.com 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오늘 리뷰한 게 속슬이니까 속슬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속스를 눌러서 다른 거는 다 보시지 마시고 여기
홀딩스 보이시죠? 시간이 한 5초 정도 걸리는데 5초 기다렸다가 홀딩스를 누르면 속슬의 보유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로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슬은 38.23%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각각 5.96, 5.1,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퀄컴, 모놀리틱 파워, TSMC 등등의 기업들이 보이네요. 어때요? 정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ETF를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구성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TQQQ 분석으로 찾아볼게요. 구독 감사합니다.